네, 오늘 장 마감 20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2%가량, 코스닥은 0.5%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도 잘 마무리해 봐야겠네요. 반등으로 마감할 수 있을지 주식 디자인 연구소 박정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앞서 이제 짝꿍이 네. 파이터하고 가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랑 단둘이 네. 이렇게 OX 종목과 함께 마감해서 한다 이야기를 네. 서로 해봐야 될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장 마감까지 고민하고 있을 세 가지 종목을 저희가 꼽아봤고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LG 이노텍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장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고 시작할 때는 그래도 2% 상승으로 시작을 했어요. 투자 소식 때문이거든요. 역대급이라는 투자라는 그 수식어가 붙는데 왜 주가는 가다 말았는지 이 종목에 대해서 향후 이 역대급 투자가 호재 반영을 해줄 수 있는지 의견 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호재가 좀 돼주지 않겠느냐.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오래 드렸지만 박정수 대표님은 X를 주셨네요.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아직까지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기술적으로 지난 대략 한 9월 달 정도에 음봉이 강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12월 달에도 음봉이 월봉상 강력하게 떨어지면서 하락 지속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슈나 전망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현재 수급과 패턴이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역대급 투자 같은 경우에는 호재성으로 일단 작용이 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물론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아직까지는 힘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다른 이제 이런 관련주들,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은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뭐 나무가 엘컴텍, 동훈 아나텍 이제 이런 관련주들이 상승력이 오히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광학 솔루션 쪽에 1조 6,500억 정도를 투자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내년도 이런 카메라 모듈 시장이 나쁘지 않다. 또 수요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이런 이제 폴디드 줌이나 AR 그리고 3D 비행거리 측정, 센서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오늘 이제 관련주 중에 나무가가 강력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LG 이노텍 쪽도 이런 강력한 투자에 대한 밑바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라이다를 사용하지 않고 카메라 중심 시스템으로 자율주행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 거기다가 이제 애플 또한 이제 이런 아이폰 시리즈 15부터 본격적으로 폴디드 줌 카메라를 차별화 요인으로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LG 이노텍이 내년도에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조금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관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26만 8천 원짜리를 지지받는 점을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혹여 이탈이 나오면 한 23만 원 정도, 24만 원 이하권역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대 최대 신기술 투자로 내년 성장에 강력한 증거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평도 있었는데 일단 시기상의 문제와 함께 지금 외국인 기관의 수급 공백으로 인해서 당장은 갈 만한 소스는 아닌 것 같다. 네. 그런 점에서 X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좀 길게 본다면은 이번 투자가 신제품 점유율이 한 80에서 100%로 거의 독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 부분에서 실적이 나왔을 때 훨씬 보장된 실적일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네. 그게 만약에 이제 수요랑 성과가, 네. 직결된다면 상당히 많이 성장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를 집행하는 단계이고 이게 실적까지 이어지는 데까지 1년 넘게 걸릴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실적 성장은 2024년을 기대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도 2023년 중반 정도부터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런 좀 뉴스가 나오면은 시장이 좋을 땐 또 반응을 해주는데 그렇죠. 반응을 못했기 때문에 정말 성과가 나올 때까지 바톤이 넘겨진 것 같다라는 점에서 X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목은요. 하나시스템을 볼게요. 최근에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좀 하향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이익 변동성은 부담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하락세가 이어질까요? 한번 저희의 선택 확인해 보시죠. OX 나뉘어졌는데 저는 그래도 반등이 나와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추세적으로 저는 또 차티스트지 않습니까? 차트를 봤더니 좀 우하향하다가 한 몇 달 동안은 더 밀리지 않고 횡보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네. 시장에서 방산에 대한 프리미엄은 이미 어느 정도 좀 거품으로 인식한 분들, 빠질 분들은 빠졌고 안정된 상황 속에서 내년에 좀 성장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 신사업 투자 네. 그 점을 저는 좀 높게 샀거든요. 그래서 5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락세가 끊길 것 같다. 끊길 X. 것 같다. X. 다시 반등할 것 같다. 저 잘못 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긍정적으로 5를 드린 건데 하락세가 그러면 끊어질 네. 것 같다라는 거에 동의하시는 거죠? 예, 바닥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오. 네. 마음에 듭니다.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일단 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보시면 고점에서 2만 원대부터 1만 원대까지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 제가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은 최근에 좀 많이 내려와서 자산 가치 대비 그렇게 많이 고평가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난 2020년에 순자산 가치가 1조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2021년부터 자산 가치가 2배 이상 증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2조 2천억 정도 수준의 자산 가치, 순자산을 장부상 자산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데 시가총액도 이제 2조 원 정도 수준이고 최근 이 K방산이 상당히 핫한 아이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통합 솔루션 기반의 이 전자장비 센서를 만들고 있는 그리고 그쪽의 장비를 만들고 구축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이런 방산 장비나 아니면 이제 우주항공 쪽으로도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수주보다 내년도 수주가 훨씬 더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올해 지난 몇 개월 전이었죠. 해상전술 데이터링크 2,100억 정도를 또 새롭게 수주를 하면서 내년에는 오히려 더 많은 수주 실적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1만 원대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1만 원대 이하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조금 관심 있게 1,500원 이하로 좀 보시고 만약에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한 14,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른 회복을 내년 정도에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도 가능하고 보유하신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 관점 유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락세가 더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긍정적인 의미의 X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종목 보도록 하죠. 오늘 갑작스럽게 좀 급등을 한 나무가예요.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지금도 2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나무가의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OX 네. 나뉘어졌습니다. 마음이 급하세요. 지금 네. 혼자 이 코너를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짝꿍이 없어졌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급하실 수 있는데 나무가가 생각보다 저는 오늘 반짝 상승에 그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장 마감 직전까지도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게 좀 색다르긴 해요. 어떤 점에서 오를 주셨는지요? 아무래도 오늘 좀 수급이 강력하게 붙었습니다. 원래 맞아요. 이렇게 좀 급등력이 나오는 종목들은 제가 오를 잘 안 드리는데 네. 오늘은 일단 거의 이제 신고가를 만들려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수급도 강력하게 붙었기 때문에 오늘 이 캔들의 중간 가격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력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로 접근하시던가 또는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17,300원을 기준으로 매수하거나 아니면 이탈 시 입절, 손절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7,3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수급이 좀 강력하게 왜 붙느냐라고 말하신다면 일단 LG 이노텍의 공격적인 투자가 그 시발점이 되었고 그 공격적인 투자의 핵심 기술력을
카메라 모듈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업체는 이 나무가가 현재 유일하기 때문에 나무가가 앞으로도 크게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강력하게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이 3D 센싱 카메라가 자율주행에도 일단 접목이 되고 또 XR 기기, AR 기기 쪽에서도 또 적용이 되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의료기기까지도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무가 같은 경우도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턴 어라운드가 되고 있고 올해 실적보다 내년도 실적이 더 기대가 된다라는 전망에 의해서 현재 지속적인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상승력이 좀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본연의 자산 가치 정도 수준에 놓여져 있던 주가가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가서 장부상 가치 대비 한 2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슈팅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슈와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17,300원 기준으로 손절, 익절, 매수 관점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좀 오늘 시세가 분출돼서 매도하고 나갈까라고 했는데 오후장 마감 앞두고까지도 이 상승이 좀 굳건한 걸 보고선 살짝 마음이 좀 흔들리긴 했어요. 한번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고요. 그 외 박정식 대표가 직접 고른 내일을 위한, 향후를 위한 관심 종목은 무엇일지 마감에 산다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감기약 공급 부족. 저도 주말에 뉴스 봤어요. 일본에서도 감기약이라든가 진통제 부분이 잘거 막 다 품절됐다라는 걸 봤는데 이게 중국의 코로나 때문이잖아요. 네.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오늘 또 화학약품이 크게 급등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마감에 산다. 박정수 대표님의 종목은요. 삼아제약을 뽑아주셨네요. 삼아제약 어떤 모멘텀이 있길래 그중에서 이걸 한 종목으로 꼽으셨습니까? 네, 일단 지난주부터 이런 제약 관련 섹터가 좀 핫하게 움직였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찍어드린 화해약품도 그 다음날 상한가를 또 기록을 했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삼아제약도 우리가 좀 뒤늦게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이 중국인들이 이 감기약을 특히 일본이나 이런 우리나라 동남아시아 쪽에서 대량으로 사들이는 현상이 발생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일본이 일단 판매 제한까지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자체도 한국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에서 6만 사이로 들쑥날쑥 나오고 있는 상황에 중국에서도 최근에 이제 발표된 걸 보면 이 저장성에서 일일 감염자가 100만 명 이상 나오고 있다라고 발표가 됐고 또 지난 이제 비공개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 지난 12월 1일부터 20날까지 2억 4,800만 명이 감염됐다라는 비공개 자료도 현재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감기약의 수요는 올해 내내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삼아제약을 우리가 이제 뒤늦게 눈여겨보는 이유는 이 호흡기계, 항생제, 피부기계, 소화기계, 해열진통, 소염제를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있는 업체이고 특히 이제 이 어린이 감기약 쪽으로 또는 영양제 쪽으로 유명한 기업이긴 하지만 이쪽을 지속적으로 생산을 하고 어느 정도 생산 캐파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도 최근 3분기에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기계 쪽하고 해열진통 소염제 쪽이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미 이제 3분기 누적으로 전년도 매출액을 뛰어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금 그러니까 실적의 턴 어라운드가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여지 존재할 것 같고 또 무차입 경영으로 자산이 1,941억인데 부채가 165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본 총계는 1,776억인데 시가총액은 상당히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1,048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제약주 또는 이 감기약을 제조하고 있는 제약주 중에 가장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은 수급이 좀 강력하게 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조로 보았을 때 우리가 지금부터 이 16,4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잘 모아 가신다면 향후 2만 원 내지는 19,000원 정도 자리까지 상승력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기술적으로는 뭐 15,600원 라인이 뭐 무너지기 시작하면 눌릴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전반적인 정황과 이슈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강력하게 밀린다라고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 라인은 16,000원 정도 제시해 드렸고요. 목표가는 짧게 18,000원 보지만 돌파 시에는 2만 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매수가는 16,800원 이하로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화제약 목표 주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6,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마감에 산다로 소개해드렸던 화일약품이 급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종목을 이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또 다른 종목으로 한번 삼화제약을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 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도 오늘장 어땠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매수 매도 종목부터 볼까요? 네, 외인 매수는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나무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매수했고요. 매도는 삼성전자, LG화학, LG생활건강 등이 나왔는데요. 일단 이렇게 외국인이 이 포스코 케미칼에 이제 매수를 들어온 이유는 아무래도 GM과 포드 등 미국 자동차 업체의 대규모 양극재 공급 계약 기대감에 의해서 지속적인 외인 순매수가 유입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풀이가 되고 있고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LG 이노텍 투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내년도 성장 모멘텀이 더욱더 부각이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연간 매출액이 2조 원을 돌파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이다라는 것이 부각되면서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는 역시나 좀 시장이 약간 애매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고 LG화학은 시장의 부진으로 역시 차익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중국 코로나19 확산과 그리고 이 시장 부진에 의한 차익 매물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역시 나무가 한국항공우주, TA항공 등을 매수를 했고 매도는 삼성전자, 하나솔루션, KB금융 등이 나왔는데 일단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우주 개발 속도를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내년도에 누리호 3차 발사와 그리고 우주항공청 신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무인기 개발, 헬기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좋은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받으면서 기관 매수력이 유입되고 있고 TA항공 같은 경우에는 중단거리 노선에서 장거리 노선으로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 이 국제 여객수 급증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11월에 308만 1000명이 나왔는데 전년도 대비했을 때 734%가 증가하면서 현재 이 항공주들의 수급이 강력하게 몰리고 있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 약세와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KB금융도 이 배당 기대로 상승력이 나온 상황에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오늘 기관은 양시장에서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금융투자 쪽의 매수가 강했는데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했을까요? 기관까지 제가 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지금 금융투자, 보험, 투신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고 반대로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연기금이 204억 원 가량의 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반등에 성공하겠지만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시장 반등은 그래도 의외로 양호하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 2317선 이하에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종가 기준으로 2318선 코스피 지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격 라인만 만약에 잘 지켜준다면 내일 정도의 반등력이 더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외국인의 선물 매수력 그리고 기관의 현물 매수력과 콜옵션 베팅력으로 인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밀리기보다는 바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오늘 시장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 홀딩하시면서 버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코스피는 0.15%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316선, 17선 정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장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폭이 그리 크지 않고 전일의 하락을 만회하지 못했습니다. 694선, 여전히 70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감 동쇼과 함께 하셨습니다.